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좀 하락했죠. 그래서 주말 내내 오늘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는데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어요. 코스피가 약 2.02%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또 트럼프입니다. 또 트럼프. 진짜 어떻게 가만히 있질 않네요. 트럼프가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열리기 전에 갑자기 트위터를 막 했죠. 거기서 애플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니들도 25% 관세 두들겨 맞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또 유럽 쪽, EU 쪽이죠. 이게 협상이 EU가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나왔나 봅니다. 이거는 EU 같은 경우는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개 단일 국가가 아니라서 각 국별로 전부 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런 쪽이 중요할 거고 농사 많이 짓는 국가는 또 농업 이런 쪽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조금 뜨뜻미지근하다고 트럼프가 세게 한 방 날렸죠. 6월 1일부터 EU에다가 50% 관세를 때리겠다. 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좀 빠져서 많이 빠져 시작했어요. 나스닥 분차트를 보게 되면 뚝 떨어져서 시작했다가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한 1% 정도 하락하면서 조금 걱정도 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요. 바로 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월 9일까지 일단 유예해 줄게. EU 쪽하고 전화 통화가 있었나 봐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위협하고 또 한 발 빼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도 트럼프도 좀 부담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에 관세 협상 관련해 갖고는 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좀 출렁출렁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 휴장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선물 시장 수급 보면 이따가 같이 좀 살펴보겠지만요. 참 기가 막힌 수급이 나왔습니다. 그냥 시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갖고 놀고 있어요.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본이 한 1%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대만은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대만은 0.53% 정도 하락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2%, 1.3%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아시아 시장 중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크게 본다라면 우리나라 시장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어 드리면요. 2024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꼴찌였던 건 아시죠? 올해 들어서는 괜찮습니다. 미국 나스닥도 한 30% 정도 올라오고, 대만 가권 지수도 30% 정도 올라오고, 다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8%, 코스닥이 마이너스 21% 정도가 나왔습니다. 요거를 작년 초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올해 들어서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지만요. 작년 초부터 또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나스닥 작년 초보다 많이 빠졌죠. 그리고 대만도 많이 빠지고 일본도 많이 빠지고. 근데 24년도 시가부터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포인트 정도, 1%가 아닙니다. 1포인트 정도가 마이너스고요. 이 코스닥 시장은 아직도 마이너스 한 1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소외를 받았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거 없죠. 정치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장 컸는데요. 작년에 우리 하반기 때 보면 진짜 한숨 막 절로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정치 쪽이 너무 좀 혼란스러워서. 근데 이런 부분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대선이죠. 대선 지나고 나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좀 이렇게 못난 짓 했던 부분이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만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게 하루하루 뭐 오늘 올라가냐, 오늘 빠지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고 괜찮다 싶으면 뭐 거기에서는 좀 잘못 들어가면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장이다라면 투자하기는 좋은 환경이죠. 자, 뭐 크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 그리고 뭐 좀 이따가 또 한번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 한번 살펴보면요. 자, 코스피 시장 지난주에 제가 242평선 여기 있는 거 까만 선이죠. 242평선 지지 테스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내내 깼다가 회복했다가 깼다가 회복했다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말이 없었다라면 아마 뭐 조금 이탈해서 여기서 좀 이렇게 좀 헤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뭐 트럼프가 마침 오늘 아침에 그 관세 유예 관련되는 얘기를 해주면서 241 이평선에 지지가 확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수급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는 수급 상황이 조금 그랬습니다만 일단 현물 시장 수급을 놓고 보면요. 자, 보시면 여기 외국인들 뭐 오늘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 1284억 정도 순 매수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했고 목요일 날 조금 매도했는데 오늘 조금 사들이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 선물 시장 수급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선물 시장 수급은 이거 파란 선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란 선인데요. 여기에 아침에 여기 현물 시장 시작하기 전에 선물은 8시 45분부터 시작하죠. 여기서 마이너스 1000억이 넘었었어요. 마이너스 1000억 이상 매도를 했었는데 자, 그랬다가 현물시장 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쭉 사죠. 쭉 사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이때 보시게 되면 이때 외국인들 순매수가 4천억이 넘었었어요. 4천억 이상 순매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수는 쫙 달려 올라가죠. 쭉 달려 올라갔는데 종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1353억 정도를 매도로 바뀌었어요. 불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현물시장 동시효과 진행될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그래도 1000억 정도는 샀었습니다. 현물시장 장 끝나고 또 선물은 3시 45분에 끝납니다. 그 시간 동안 한 3천억 정도 되겠네요. 지금 1300억 매도니까 그때 당시에 1600 몇십억 정도 매수였으니까 한 3천억 정도를 그냥 또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신나게 단타 친 거예요.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했는데요. 자, 뭐 그렇다고 시장을 외국인들 다 매도했다. 그렇다고 뭐 오늘 오전 장중에 샀던 거 다 매도했다. 그렇다고 시장을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시장 주변 환경이 좀 우호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싸죠. 주가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 주가 자체가 되게 쌉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소외받았던 부분 그거 외에도 지금 상법 개정안 같은 거 요런 거 지금 대선 유력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상법 개정안이 이게 왜 안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이거 상법 개정안에서 바뀌는 부분이 이사는 회사에 충실 의무를 갖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회사를 주주에 충실하는 의무를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일각에서 얘기하기를 그런 얘기들도 하죠. 뭐 이렇게 되면 소송이 남발하고 뭐 그래서 기업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 자, 이거 맞는 얘기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소액주주들이 지분 조금만 모아도 얼마든지 회사에 요구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하죠.
뭐 회계장부 열람권 이런 것들도 행사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소송 비용 같은 거 소송에서 지면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막 한다라는 얘기는 맞지 않아요. 자, 이거 그리고 또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못된 짓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저 기업들이 주주들 대표적으로 LG 화학만 하더라도요. 이 과거에 저 기업 분할하기 전에 LG 화학 주식을 산 주주들이 이거 2차 전지 때문에 샀겠습니까? 아니면 뭐 화학, 뭐 정유 이런 것 때문에 샀겠어요? 뻔하죠. 2차 전지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근데 따로 뚝 떼내갖고 LG 엔소를 만들죠.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한 주도 안 주고. 이런 못된 짓을 안 하면 돼요. 이런 못된 짓을 하면 소송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못된 짓을 안 하면 소송에 걸릴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갑자기 그게 상법 개정안이 된다고 주가가 막 쭉쭉쭉쭉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안 한다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한 시장 뭐 이렇게 돌아온다라면 역시 마찬가지 주식에도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 번 정도 연도별로 제가 뭐 나스닥하고 그다음에 쫙 뽑아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지금 얘기해드리기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뭐 한 번 정도 좀 얘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이 말씀드렸듯이 워낙 좀 저평가돼 있고 향후에 우호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저평가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개선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지금 현재 지수대보다는 훨씬 높은 지수대에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21 이평선에 이 코스피 시장은 241 이평선의 지지를 테스트했었죠. 자,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121평선, 초록색 선은 122평선입니다. 122평선의 지지를 지금 테스트한 모양인데 요거는 또 120선에서 양호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위쪽으로 보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등 나오면 이 정도 수준 한 75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242평선이 있는 자리가. 저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122평선의 지지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저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간에도 좀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수급 상황은 외국인들 기관 오늘은 동시에 순매수를 했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자 919억 정도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했고 자 금융투자 750억 자, 그리고 기관들 다 합친 게 한 878억 정도 기관들은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코스닥 시장의 수급 역시 마찬가지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옵션 시장의 수급은 아직까지는 안 살펴봐도 될 것 같은데 뭐 다음 주 정도에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옵션 시장의 수급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코스닥 시장의 매력이 뭡니까? 코스닥 시장의 매력은 성장성이죠. 성장성. 자,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워낙 좀 코스닥 시장에서 좀 컸다 싶은 회사들은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다 저쪽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코스피로. 자, 그래서 이 지수 자체가 그렇게 뭐 아주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 코스닥 시장의 성장성 있는 섹터들 대표적인 게 AI입니다. 자, 이 AI 같은 신산업들 이런 쪽에는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신산업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 크게 무리가 없는 저 코스닥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섹터로 넘어가서 첫 번째 섹터는 AI 쪽을 좀 볼게요. 자, AI라는 거, 이거는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뭐, 인류가 불사용법,
그리고 문자를 처음에 발명했을 때, 그럴 때 비유되는 그런 섹터가 AI입니다. 지금 메가 트렌드가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쪽을 보유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소외될 겁니다. 지금 오늘도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우리 오픈 AI 있죠. 오픈 AI. 자, 이 오픈 AI에서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를 면담을 좀 요청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 어디 뭐 호텔에서 만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오픈 AI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에 뭐 한국 법인 설립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괜히 만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AI에 100조 펀딩을 지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뭐 이게 뭐 나라 자산으로 100조를 다 투자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민간 자본들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갖고 100조를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오픈 AI도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 과거에 그 닷컴 버블이 있었죠. 닷컴 버블. 그때 뭐 좀 신기했잖아요. 우리 뭐 편지 같은 것도 그냥 편지로 막 쓰다가 뭐 그러고 편지 없이 그냥 이메일로 그냥 막 보내고 이런 거 보고 되게 신기했잖아요. 자, 그때 야후 코리아 뭐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했었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형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오픈 AI도 들어오고 또 그러면서 오픈 AI는 그 인프라 쪽, 뭐 이런 쪽에 좀 투자가 될 것 같은데,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오픈 AI도 참여하고, 우리나라 AI 기업들도 참여하고, 뭐 퓨리오사 AI 같은데, 뭐 이런 데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 보편 AI를 한다 그러죠.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AI를 그냥 전자계산기 사용하듯이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정부에서 그냥 기업들한테 야, 니들 그냥 만들어갖고 공짜로 쓰게 해줘. 이거 안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뭐 어떤 지원이 있든 또 거기서 수익사업, 돈이 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뭔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AI 같은 경우는 자, 시간이 오늘은 조금 될 것 같네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딱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말씀해 드리려다가 좀 못 해드렸는데요. 자, 인류는요 가끔 가다가 이 시장은 굉장히 이상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지나놓고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장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신기술이라는 거, 이런 게 보도 듣도 못한 신기술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닷컴 버블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이 솔본인데요. 자, 이거 99년도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게 몇 개입니까, 상한가가? 참, 뭐, 6달 만에 100배가 올랐어요. 주가가. 이거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화를 하던 시절이죠. 전화, 뭐 공중전화도 많고, 그러면서 전화를 한 통에 얼마, 그리고 시외 전화하면 또 얼마, 뭐 빨리 돈이 들어가죠. 그런 시대였는데, 다이얼패드라고 인터넷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면 요금이 안 들어간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게 한두 번이냐? 이거는 뭐 사회학자들 이런 분들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거 인용하자면요. 주식시장은 인간의 탐욕, 이게 어쨌거나 인간이 만들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종종 지나놓고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오는 게 시장입니다. 자,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십니까? 옛날에 새로운 기술이에요. 이렇게 됐고, 과거에 또 무슨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회사 이름에 컴자, 매자 이런 것만 붙으면 뭐 상한가 몇 개는 그냥 기본으로 가던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뭐 한
28년, 9년 정도 전, 26년 정도 전이네요. 그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또, 뭐 저런 것도 있었죠. 과거로 이렇게 올라가면 튤립 버블도 있었고, 철도 버블도 있었고, 미시시피 버블도 있었고, 지금 최근에는 여러분들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말고 최근에 있었던 거는 2차 전지 쪽 여러분들 재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2차 전지 쪽.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재작년에 2차 전지 지금 에코프로가 뭐 그때 저 액면 분할한 가격 기준으로도 30만 원 넘어갔었죠. 지금 뭐 오늘 4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인데, 자,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와, 엄청나게 거품이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이 버블에 한중간에 있을 때 못 느낍니다. 그런데 지나야 하는 거예요. AI 쪽에서 버블은 아직까지 생기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버블 막 생기고 난 다음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습니다. 그때 들어가면. 그때 쫓아 들어가면 늦는 거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자예요. 자, 이 솔트룩스 첫 종목으로 한번 보면요. 요거는 똘똘한 어린아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저도 어릴 때 똑똑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기념으로 이렇게 제 성적표를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올백점도 자주 맞고 그랬어요. 자, 근데 크면서 이거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공부를 되게 안 하고 뭐 딴짓하고 운동하고 그러느라고. 근데 똘똘한 그 자질은 갖춘 애였어요. 머리가 되게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은 자질을 갖춘 애들인데, 얘네들이 잘 크는지를 좀 지켜보면 되죠. 자, 요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10배 이상 수익 나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똘똘한 어린애였는데 얘가 잘 크는지 그 부분을 잘 지켜보고 잘 크길래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냥 사서 그냥 팽개쳐놓고 그러면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못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짓을 다 했어요. 저도 대전입니다. 주총 대전까지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들고 있을 수 있었는데,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똘똘한 어린애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솔트룩스 AI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는데 저 직접 가볼 생각입니다. 거기서 해놨으니까 거기 가볼 생각이고, 잘 지켜보면 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은 갖춘 그런 어린애다라고 보시고요. 얘가 잘 클 경우에는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인데요. 자, 요거는 일반 생성형하고 그다음에 고난도, 추론, 요거 통합 모델입니다. 통합 모델을 엔터 11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자, 뭐 최대 주주 외에 2대 주주가 SK텔레콤, 3대 주주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관심 가질 종목들이 좀 많아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야인시대에 출연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AI 종목을 한 종목을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거는 좀 대형주로 해서 안전하게 좀 안정적으로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애들은 코난 테크놀로지나 솔트룩스 같은 이런 애들은 만약에 AI로 인한 버블이 생긴다라면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터 쪽을 조금 살펴볼게요. 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엔터 쪽은 역시 마찬가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첫 번째 AI,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세 번째 문화 콘텐츠,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자, 실적도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육성 의지도 있는 그런 섹터고, 향후에 좋을 섹터다, 그렇게 아주 크게 오르진 않았으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자, 첫 종목 하이브입니다. 6월 달에 지금 BTS 7명 전원 전역합니다. 2명은 지금 전역해 있고, 5명이 지금 올해 6월 달에 뭐 10일, 11일, 21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5명이 전역을 하니까요. 자, 완전체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으니까 이 하이브 같은 종목들 눈여겨보시고요.
자, 뭐 그다음 JYP 엔터도 한번 보면 JYP 엔터는 이 스트레이키즈라는 이 친구들이 펜스샵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수익이 발생되고 있고 7월에는 트와이스 정규 7집이 발매될 예정이니까요. 자, 뭐 향후에 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이 JYP 엔터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섹터에 들어가 있느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온도차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AI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버블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그런 시기가 지금입니다. AI 쪽에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수익 내고 싶으면 이런 쪽에 가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 야인시대에서는 또 AI 관련 종목 한 종목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